소리로 공부하는 녀석들 소공녀 윤쌤과 함께하는 소공녀. 자, 오늘은 그리스 세계에 이어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는요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다음 소공녀 파일에서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짧고 굵게 알렉산드로스 제국만 딱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 세계에 존재했던 폴리스들을 멸망시킨 게 마케도니아다라는 건 지난 소공녀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마케도니아가 바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마케도니아가 멸망시켰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마케도니아는 사라지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나오나요? 이런 질문을 선생님한테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마케도니아와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같은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헷갈리게 사용하느냐? 알렉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영토를 넓혔어요. 즉, 알렉산드로스가 왕이 되기 전에 마케도니아와 알렉산드로스가 왕이 되고 나서 넓어진 마케도니아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즉 알렉산드로스가 왕이 된 이후의 시기를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 이후에 동쪽으로 엄청나게 영토를 넓혀 갔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케메네스 왕족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결정적인 계기도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 때문이었죠. 그래서 동쪽으로 영토를 매우 많이 넓히고 나서 그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 본인이 정복한 이 동쪽의 땅과 원래 서양 지역에 있던 마케도니아의 원래 땅을 진정한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동서융합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알렉산드로스 제국 때 넓어진 영토 지도 있잖아요. 이 지도의 영토는 반드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알렉산드로스는 동서융합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했을까요? 첫째, 본인이 정복한 지역마다 본인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했고요. 이 지역에다가 마케도니아와 원래 그리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사람이 섞여야 진정으로 하나의 제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리고 언어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왕은 그리스의 문화를 퍼뜨리고 자신들이 정복한 페르시아의 문화를 모두 무시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본인이 정복하고 나서 보니까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있는 강력한 왕정, 즉 군주정이 너무 좋은 그 제도인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이 동방의 군주정을 계승했어요.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정복한 지역의 주민들 중에도 본인에게 충성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관리로 등용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우리는 동서융합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나서 이 제국은 다시 분열되게 되었고요. 분열된 세 개의 나라는 완전히 나중에 로마 제국에게 흡수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에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헬레니즘 문화예요. 자, 이 헬레니즘 문화라는 건 원래 존재했었던 유럽, 그리스의 문화에다가 동방 지역의 문화, 그러니까 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나 동양 지역의 문화를 말하는 거겠지. 이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시킨 성격이 바로 헬레니즘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헬레니즘 문화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 개의 사상은 무엇이냐? 개인주의, 그리고 세계의 시민주의 사상입니다. 이 개인주의 사상이 나타난 건 일단 예전에 있었던 그 그리스 땅의 폴리스들은 다 나라가 작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야 라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영토가 너무 넓어지고 이 지역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기가 좀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개인주의가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폴리스의 틀을 벗어나서 우리가 제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 우리는 모두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시민이다. 뭐 이런 의식이 담겨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세계 시민주의 성격의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인 분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헬레니즘 문화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리스 문화와도 구분을 하셔야 되고, 다음 시간에 등장할 로마의 문화와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철학 분야에서는 인간의 욕구를 무조건 억눌러야 한다라는 금욕을 강조한 스토아 학파가 유명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진정한 즐거움은 정신적인 즐거움이다. 정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한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습니다.
자, 자연과학 분야에서는요, 이 유레카를 외쳤던 유명한 사람이죠. 아르키메데스가 물리학의 유명한 인물로 거론되고요. 그리고 또 기하학, 수학 분야에서는 유클리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마지막으로 예술 분야인데 이 헬레니즘 문화는 신상, 즉 조각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 특히 인체를 사실적이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걸로 유명했는데 인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조각상으로는 라오콘 군상 그리고 밀로의 비너스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서에 등장하는 사진 혹은 뭐 학교 수업 시간에 프린트물에 등장했다면 이 라오콘 군상 특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리고 또 밀로의 비너스상까지 사진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요게 헬레니즘 문화의 조각상이구나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그들에 의해 탄생한 헬레니즘 문화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로마 제국 이야기 계속 이어갈 거거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뿅!